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에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상품성 악화와 소비 부진까지 겹친 화훼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협박글이 잇따르면서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 외부인 출입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인 중앙근린공원 1지구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대형마트 등에 밀려 위기에 처했던 무안군의 전통시장이 관광지로 거듭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열흘 넘게 푹푹 찌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야외 활동하기도 힘든데 시설 하우스에서 일하는 화훼 농가는 어떨까요? 그야말로 가마솥에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건데요. 상품성 악화와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에서 장미를 재배하는 한 시설하우스 농가입니다. 연일 계속된 불볕더위 속에 열기를 머금고 있는 하우스 온도는 40도를 넘어서 45도를 웃도는 그야말로 가마솥입니다. 잠깐만 일해도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지만 쉴 틈도 없고 온열질환 우려도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장마로 생육이 부진하고 최근 계속된 무더위로 잎이 말라 시들어져서 상품성이 없어진 잎을 따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더울 때 일을 해도 이 꽃이 상품 가치가 있고 하면 저희들도 일할 맛이 나는데 지금은 상품 가치가 없어요. 출하를 하려 해도 유찰돼서 못쓰기 일쑤고 여름철 비수기에다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소비 부진까지 이어져 고생을 하면서도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지난 2021년 국민 1인당 연간 화훼 소비액은 12,300원대로 지난 2005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국내 생산액의 3% 선에 그쳤던 화훼 수입액이 최근엔 23% 이상 크게 늘어나서 시장 잠식 우려와 함께 외래 병해충 유입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주에 1달러 하는 로열티 부담에다가 여름엔 소비 부진, 겨울엔 난방비 걱정, 그리고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 등의 여파로 화훼를 포기하고 장목을 전환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 들어오게 되면 45도 이상이 나가는데 꽃을 출하해도 유찰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꽃 오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꽃이라 하면 그냥 진질물이 날 정도. 화훼 농가들은 온오프라인 판매 병행과 체험 농장 운영 등 적극적인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지만 꽃이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해서 한계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와 경남도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의 화훼 농가들을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 소비 촉진과 유통체계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열기를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습니다. 2주 가까이 광주와 전남에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보된 광주의 한낮 기온은 무려 37도로 사람 체온보다도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 더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밤사이 최저기온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 거문도 지역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 28도 이상으로 유지됐고요. 광주에서도 27도 안팎을 보였습니다. 낮 한때 잠깐 쏟아지는 소나기가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오늘도 오후 들어 5에서 60mm가량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곳에 따라 많은 곳은 7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제6호 태풍 카눈은 모레인 수요일부터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서 미리 대비하셔야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목요일 광주의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심한 더위는 수그러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 있는 섬 사수도 근해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두고 제주도가 완도군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완도군이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전남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제주시가 헌법재판소에 사수도 해상 경계에 대한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지난 6월 초
한 민간업체가 사수도 근해에 신청한 해상풍력 발전 계측기 3곳을 완도군이 허가한 데 반발한 겁니다. 기준선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 기준선은 저희들이 국가 기본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국가 기본도를 해가지고 했던 사례들이 있지만 천연기념물인 사수도는 제주 추자도에서 23.3km, 완도 소환도에서 18.5km 거리에 있는 무인도. 일제강점기에 등록된 이후 1969년 추자초등학교 육성회가 소유권을 등록했고 10년 뒤 완도군이 지번을 부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제주도 관할이 됐지만 해상은 국가기본도에 구획선이 있을 뿐 지방자치법에는 해상 관할 규정이 없습니다. 완도군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제주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좀 따져봐야 알 일이지. 저희 군 입장에서는 완도하고 훨씬 가까운 위치 지점이니까 당연히 완도. 그러나 사수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분쟁에 대해 완도군보다는 전남도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남, 경남 조업구역 분쟁 때와 마찬가지로 사수도 해역의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안동군의 해역은 바로 우리 전라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사수도 해역 관할권을 위해 도 차원의 대응단을 꾸린 제주도.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여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의 한 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협박범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어제 새벽 3시쯤 광산구 장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겠다며 협박글을 올린 혐의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고 해당 학교에 경력을 배치하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섰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흉기 피습 사건에 대비해 광주시 교육청이 돌봄교실 학교의 외부인 출입 통제를 강화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여름방학 기간 중 돌봄교실 등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150개 학교의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중고등학교까지 CCTV 통합 관제센터가 연결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유통 의심 신고가 접수된 클럽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새벽 1시쯤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의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 등 동남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 11명을 적발했습니다. 마약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별다른 혐의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 당국으로 넘겼습니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밀려 손님들의 발길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전통시장 고유의 매력으로 시장은 물론 주변 관광 활성화까지 이끌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일과 6일마다 들어서는 전남 무안군의 일로 전통시장. 평일에 들어선 장날인데도 손님들로 북적거립니다. 각종 해산물과 채소, 의류 등 다양한 상품은 물론 먹거리까지 풍성한 옛 시골장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갓 튀겨낸 튀김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수십 명씩 줄을 설 정도. 젊은 층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킨도 먹고 그다음 사고 싶은 거 두부 같은 것도 여기 시장께 아무래도 이제 마트보다 좋다 보니까. 조선 전기부터 개설됐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역사가 오래된 일로 전통시장. 인근 도심 주민들도 많이 찾으면서 시장 인근의 식당과 카페, 상점들까지 함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 비해서 엄청 활성화가 돼가지고 오륙이나 남악 쪽에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소비자분들이.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도 안개형 냉각기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전통시장 시설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5일장뿐 아니라 주말 야시장을 열어 문화공연과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면서 시장을 관광 자원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본적으로 시장 활성화가 초석이 되는 것 같아서 더 집중적으로 시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등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농촌의 전통시장이 지역을 살리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 해룡산단과 여수 율촌산단 등 지역 산단 일부 부지가 나대지로 방치돼 있습니다. 땅을 구입한 업체들이 경영난과 건축비 등을 이유로 착공을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50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여수 율촌산단입니다. 공장이 들어서야 할 땅에 풀과 나무만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한 업체가 지난 2021년 2월 광양경제청과 입주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사가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인근 산업단지에서도 방치된 공장 용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분양받은 업체가 입주 계약을 맺은 건 지난 2019년 12월. 그러나 3년 8개월째 빈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룡산단과 율촌산단의 용지를 분양받고 입주 계약을 체결한 뒤 2년 넘게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모두 7곳.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 데다 건축비가 크게 증가한 게 주요 원인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관련해서 건축 비용이 2배, 3배 이렇게 증가되다 보니까는 건축 비용이 안정화될 때까지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룡산단과 율촌산단의 분양률은 100%에 달하지만 착공이 지연되면서 정작 일부 용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현행법에는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입주 계약을 체결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미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은 기업들과 면담을 갖고 2년 이상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7개 업체에 6개월 안에 착공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6개월 기간 동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환수 조치 같은 절차를 정부가 지난 5월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고려해 착공 의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가운데 경제청은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지역 근린공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4월 3일부터 한 달간 근린공원 94곳의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11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족 6건 등 모두 23건의 부적정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위는 관할 자치구와 해당 기관에 행정상 조처를 요구하는 한편 관계자들에게 주의 처분을 주문했습니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인 중앙근린공원 1지구의 아파트 단지 신축공사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과 금호동 일대의 1지구 비공원 시설에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7년 1월 10일까지 마무리되며 지하 3층, 지상 28층, 39개 동 규모로 모두 2,772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5월 1일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가 분신했을 당시 양 씨의 동료가 분신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며 조선일보가 현장 사진을 공개했었죠. 이에 대해 건설노조 등은 조선일보의 기사가 악의적으로 왜곡됐고 특히 사진은 검찰 민원실 CCTV 녹화 영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경찰의 공식 제공 외에 어떤 외부 기관에도 CCTV를 유출한 적이 없다며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강원 영동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노조 강원 건설지부와 강릉 시민행동, 진보정당 등 지역 10개 단체가 고 양회동 열사의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5월 조선일보는
양 씨의 분신 당시 곁에 있던 동료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신 상황이 담긴 몇 장의 사진을 익명의 독자로부터 받았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건설 노조 등은 이를 민간 전문 기관에 의뢰했고 검찰 CCTV 속의 화면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검찰청 이제 이쪽 유벽에서 CCTV에서 녹화된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 이 누군가가 내부에서 유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경찰의 분신 사건 수사 자료이자 검찰청 내부 자료인 CCTV 영상이 어떻게 조선일보에 유출됐는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청장이 지라며 강릉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 자료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거나 혹은 또 개인의 동의 없이는 유출돼서 안 되는데 위법으로 이제 유출되었음이 확인되어서 그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그리고 또한 조속히 수사를 펼칠 것을 요구하는. 이들 단체는 또 지난 5월 조선일보 기자와 기사를 인용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CCTV 자료를 조선일보 기자에 제공한 익명의 독자를 고소했는데 여전히 수사 진척 사항이 없다고도 전했습니다. 검찰에서 갖고 있는 그 자료가 넘어갔다라는 걸 입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 고인의 고 양해동 열사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수사는 하지 않고 오히려 양해동 열사를 2번 죽이는 그런 행동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와 관련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경찰의 수사상 요청에 따라 적법하게 CCTV 영상을 제공한 것 외에는 언론 등 외부 기관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관계자가 영상을 언론에 유출한 것처럼 허위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반복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고 양회동 씨는 지난 5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했고 서울의 한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숨졌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혈당을 떨어뜨려 당뇨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고추잎 전용 품종이 개발됐는데요. 스마트팜에서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기능성 식품 개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팜에서 잎 전용 고추인 살리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고추 열매 대신 잎을 활용하기 위해 만든 국산 신품종으로 혈당 강화 성분인 AGI가 많이 함유돼 당뇨와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기능성 성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팜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지에서는 3번 수확이 가능하지만 이곳에서는 6번이나 수확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활용돼 고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확해서 건조 가공해서 분말을 만드는 원재료를 저희가 공급을 하면 그걸 환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제품들, 가공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는 고추의 치명적인 칼라병과 품마름병 등의 저항성을 갖춘 신품종 개발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종자 회사들은 더 좋은 품종을 만들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품종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고추의 공세와 고령화로 위축되던 고추 농업이 기능성과 병 저항성 신품종을 앞세워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구례 섬진강 수해 참사 3년을 맞아 주민들이 위령제를 지냅니다. 섬진강 수해 극복 구례군민 대책본부에 따르면 3년 전 수해 참사로 고통받은 수재민과 숨진 가축들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행사가 내일 구례군 양정마을 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위령제가 끝난 뒤에는 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고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과 자매결연 협약도 진행됩니다. 서희초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광주시 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회를 열고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교사들이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 직속의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사와의 면담은 사전 동의나 예약이 필요하고 불시 방문에는 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불어넣는 열기 때문에 폭염은 계속해서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예보된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무려 37도로 사람 체온보다도 높은 기온 예보된 상태입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밤사이 최저 기온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 거문도 지역에서는 지난 밤사이 최저 기온 28도를 내내 웃돌았고요. 광주에서도 27도 안팎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5에서 60mm가량의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70mm가 넘는 더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35도를 웃돌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화순에서도 한낮 기온 37도로 예상됩니다. 무안의 현재 기온 이미 25도까지 올라 있고요. 한낮 기온은 35도까지 빠르게 치솟겠습니다. 구리의 한낮 기온도 37도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순천과 광양에서도 낮 기온 36도로 예상됩니다. 너울이 유입되면서 파도는 계속해서 높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 서부를 중심으로 최고 3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모레인 수요일부터 태풍 카눈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대비하셔야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심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목요일 광주의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